여수시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회의 유치에 다시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오는 2028년에 열릴 COP33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국가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전남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20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비가 2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외국인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의료와 노동, 생활 분야 상담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0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 밤부터 이튿날까지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광주와 전남은 20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고 21일 이후부터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체전선은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머물고 이후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 3일 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부결시킨 가운데 지역사회 내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77억 원을 들여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부지 32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하려 했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유니버시아드 국가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연계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행정 절차상 용지 매입이 먼저 이뤄져야 투자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국제대회 유치도 사전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의 경우 순천시의 충분한 정보 공개와 설명, 시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 관광도시로 국내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여수시가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인데요. 그동안 몇 차례 고배를 마시면서 아쉬움이 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자 여수시와 전남도가 회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는 해마다 전 세계 각국이 모여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약속과 행동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입니다. 197개국이 가입된 대규모 국제기구로 2년 전 열리는 총회에서 차기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대륙별로 순회에 결정되는데 개최지로 선정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 기간 3만여 명이 개최지를 방문하게 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해양 관광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가 COP 회의 유치를 목표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COP28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의 아쉬움이 컸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COP 33차 회의 유치를 지역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또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수시는 전남 6개 지역과 경남 6개 지역을 합한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목표로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정부의 유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COP33 유치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외 기후 관련 행사에 참여해 개최지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COP33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 추진단과 유치위원회를 전라남도와 함께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COP33 유치가 실현될 경우 국가 균형 발전에 더해 동서 화합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국제 행사 추진 능력을 내세워 COP33 유치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1대 대선 정책 공약으로 2028년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에 담아냈습니다. 이번에 COP33의 그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COP33 유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수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좀 남해안 남중권의 COP33을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그 의지와 의의를 좀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 열릴 31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COP33 개최지. 인도와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수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14대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강의원 경제부지사는 영광 출신으로 지역복지공동체 여민동락 대표와 더광주 연구원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남인재개발원 등에서 1000회 이상 강연하고 다양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등 경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강 부지사의 네트워크를 잘 살려 새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전남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 상품권 추경 예산에 260억 원이 확보됐고 추가 지원을 건의한 결과 당초 신청액보다 57억 원 증액된 3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며 1월에서 4월 중에 4,245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3천억 원 더 늘어난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전남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17일 제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행위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해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과 홍보, 관찰, 설문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173만 4천 명 가운데 77%는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보장 물품이나 안심코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가 시행되곤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이나 금액을 쪼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담 유형과 실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영암에 문을 연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오전부터 밀려드는 전화를 응대하느라 5명의 상담원들이 분주합니다. 상담원들은 외국인들이 전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조언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동역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그 동역해준 후에 집주인께서 보증금 반환에 동의했어요.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내 콜센터는 지난 1월부터 전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콜센터에 접수된 상담 인원은 모두 2,500여 명, 한 달 평균 500명 이상입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활상담이 가장 많았고 한국어 교육과 출입국 비자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화상담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외국인들은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습니다. 의료비가 없어 병원 방문을 망설였던 임신부부터 수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계좌가 정지돼 생계비 인출조차 못하는 외국인까지 상담 사례 대부분은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한국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평균 50명이 전화 상담을 받는데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고용주들이 그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자라든지 노무 관련에 대해서 지시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아마 저희 센터를 통해서 3자 통화를 지원센터는 더 많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태국과 필리핀 등 4개국 상담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비자나 의료 분야 등의 전문가를 섭외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자체 내부의 규정에 맞추어서 실제로 이제 전담 팀장하고 상의를 통해서 그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담 날짜를 잡고 그다음 사전에 이제 정보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체제를 이미 구축해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시스템을 보완해 외국인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고향인 전남 목포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정겨운 추억이 가득한 목포는 언제나 마음의 안식처라며 목포가 항상 즐거움과 꿈이 가득한 고향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1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흥군이 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먹거리 등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장흥 구경, 구미, 구품을 재선정했습니다. 장흥군은 천관산과 126타워 등 구경, 한우삼합부가 된장물회 등 구미, 한우 육포와 표고버섯 등 구품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앞서 지역민과 공무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구경, 구미, 구품을 다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의 세시풍속 송천 달집 태우기 전승에 힘쓴 김재철 선생이 무형유산 명예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전라남도 국가유산위원회는 최근 김 선생을 예우하고자 전승활동 업적을 심사해 명예보유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천 달집 태우기는 정월 대보름에 대나무와 생솔가지를 이용해 만든 달집에 불을 놓아 애군을 불사르고 풍년을 기원하는 순천 월등면 송산마을의 전통 행사입니다. 김 선생은 송산마을 출신으로 송촌 달집 태우기 보존회를 만들었으며 지난 1998년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수시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비서실장 A씨는 지난달 12일 여수 선소대교 인근 교차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배차 신청 없이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뒤에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는 감찰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인 가운데 A씨는 집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려고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흥에서 재배된 조생복숭아가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흥 조생복숭아는 과역면을 중심으로 농가 94곳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잘 익은 수박과 당도가 비슷하고 타 지역산 복숭아보다 약 한 달 이르게 수확돼 7월까지 출하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